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도 좀 1.8%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1.48% 상승이 나와서 오늘 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이제 종목은 안 올라오고 이제 지수만 올라올 때가 있는데, 대형주들이 이제 최근에 힘이 없다가 대형주들이 오늘 좀 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도 지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열심히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투매가 나왔다가 빨리 회복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뭐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큰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를 많이들 하던데,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뭐냐면 수급이 살아있는 개별주나 테마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시황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좀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있죠.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로봇 관련주, 러시아 관련주, 뭐 한신기 같은 이제 뭐 원자력 테마주, 기타 등등등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황부터 잠깐 보죠. 일단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양봉이 평상시보다 좀 길어 보이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만큼 지수가 크게 올라온 적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아무튼 이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누르다가 지금 양봉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 갖고는 부족하고요. 좀 더 센 양봉들이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지수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빨리 안정을 찾는 거고, 아니면 조금 늦게 안정을 찾든가 그러겠죠, 그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뭐 잘 올라왔습니다. 어제 투매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잘 끌어올려 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좀 보시죠. 오늘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전저점을 깨면서 이탈했다가 오늘은 이제 2.5% 상승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바닥이다 아니다 논하기는 애매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거고, 어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또 얘기를 낮에요. 또 얘기를 더 상세하게 했는데, 최근에 서학개미라고 있죠? 동학개미 말고 요즘에 동학개미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동학개미들이 다 죽어서 그렇겠죠, 그죠? 지금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학개미가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동학개미라고 막 이름을 붙였길래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동학개미라는 이름을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냐. 왜냐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죠?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동학개미라고 붙였냐. 아무튼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한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동학농민운동은 아무튼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동학개미들도 지금 실패로 끝났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골드러시처럼 미국으로 떠난 개미들도 이제 박살나고 있는데, 서학개미들이 지금 많이 사놓은 게 뭐냐면,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 많이 살았고, 동학개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간 서학개미들이 이제 반도체 추종된 ETF나 이런 걸 많이 사놨거든요. 지금 박살났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팔아야죠. 어서 오세요. 그 사람들이 팔아야 돼요. 이 삼성전자 많이 사는 개미들하고, 이게 삼성전자랑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이거 많이 산 개미들이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바닥 안 나옵니다. 아셨죠? 삼성전자 좀 그만 사세요, 진짜. 이게 아무튼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놨어요.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렸죠?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어제 녹화 방송이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 아무튼 이제 전저점 깼다가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것만 올라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1위 여기 삼성전자부터 2위 LG 에너지 솔루션 쭉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락한 게 거의 없죠, 그죠?
SK텔레콤 요거는 경기방어주 성격이니까 지수가 좀 올라오니까 떨어졌네요, 그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잘 올라왔어요. 2%, 3%뭐 이상 올라온 것도 꽤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이 좀 더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들 열심히 팔았고요. 반등 나오니까 대부분 팔아버리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이랑 네, 그 다음에 선물을 좀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현물, 거래소 현물 주식이랑 코스닥 주식을 좀 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기관은 현물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코스닥은 양쪽 다 조금씩 더 사줬고요. 네. 그 기관도 오늘 전반적으로 거의 다 샀고 그래서 오늘 뭐 잘 끝났습니다. 수급이 괜찮았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올라간 게 아니고 아시아 증시 있죠. 일본 증시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 보시면 여기도 오늘 1.93% 네, 급반등이 나왔고 대만 증시도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1.8%.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랑 다 잘 끝났어요. 현재 미국 나스닥 미니 선물도 0.8%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걸 맞출 그게 아니면 네, 그냥 너무 밤새 저기 쳐다보지 마시라고. 어제 아무튼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든요. 2% 상승하다가 어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그 바닥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눌러주면 개인들의 투매가 조금 더 나오겠죠. 네,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뭐 지수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최근에 아무튼 대형주들이 힘이 없었는데 아까 그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나왔다 그랬죠. 근데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별주 테마주들은 원래 지수랑은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어서 오세요. 지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개별주 테마주는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제 이렇게 좀 세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네, 세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투매를 좀 한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좀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개별주들이 투매가 좀 나온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라오다가 좀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요 정도? 네, 지금 말하는 종목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돌리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수가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지수 좀 빠지니까 개인들이 좀 판 거죠. 그래서 21선을 조금 이탈하는 정도? 네, 이런 차트들이 요즘 많아요. 좀 세게 떨어진 것도 있고 덜 떨어진 것도 있고 뭐 NX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뭐 옆으로 돌리다가 좀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 네. 요즘에 이런 식으로 투매가 좀 많이 나왔죠. 뭐 저기 캐리소프트. 네. 좀 21선에서 좀 불기둥을 뽑으면 이게 들고 있는 분들 좀 좋으실 텐데,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쓱 깼어요. 한 10%에서 아니면 15% 정도 빠졌을 거예요. 네. 더 빠진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보통 이 정도 살짝 떨어졌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안 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 그랬냐면 개인들이 그냥 불편하니까 던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없다. 근데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는 변동성이 있는 게 있다. 변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들었다 놨다를 심하게 하는 거를 심하게 할 때 변동성이 크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제 심하지 않을 때 변동성이 없거나 적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죠? 개별주 테마주 중에 심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여기서 세력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있는 게 있고 세력이 나가거나 아니면 없는 게 있어요. 똑같이 차트로 보면은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떤 건 세력이 있고 아니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반대로 없거나 나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잘 가려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종목들 몇 개 띄워놓고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참고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안 죽었습니다. 네, 지수는 요즘에 좀 보기가 좀 뭐 할 정도로 그냥 재미없고 막 그러시죠. 네, 요즘에 수익 내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전체가 다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는데 일반 개인들은 그래요.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특정 어디 몇 군데만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요즘에 수익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수익이 많이 날 때가 있고 수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요 수익이 잘 안 나시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물레방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레방아. 네. 물레방아는 정말 물레방아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은 이상 절대로 역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물레방아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많으면 빨리 도는 거고 물이 적으면 물이 적게 들어오면 천천히 도는 것 뿐이지 안 돌지 않아요. 잠깐 서 있는 것 같아도 이제 물을 받고 있는 중이지 물레방아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역회전을 안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조바심 갖지 마시라고. 이 초짜들이 초짜예요. 초보라는 말도 좀 사치예요. 초짜들이 매일매일 아니 매달 꼬박꼬박 수익 내려고 그래요. 네. 그분들은 초보도 아니고 초짜라는 표현도 사실 아까워요.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네. 매일 그냥 5% 10% 매달 몇 프로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큰 돈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특정 개인을 비하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일수록 사업을 하신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네. 투자 금액은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다 다양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네. 매일매일 수익 나면 좋죠. 근데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손실 안 나는 거예요. 맞으면 또 7번 찍어주시고요. 네. 빨리빨리 찍으세요. 네. 안 그래요? 네. 그거부터 배워야 되는데 맨날 수익 나는 것만 배우다가 맨날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그죠? 네. 매일매일 안 깨지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럼 이게 종목을 한번 보면서 한번 쭉 보세요. 요즘에 종목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네. 아, 그리고 저기 오늘 그 법무부 장관의 그 한동훈 씨가 그 임명됐잖아요. 네. 이 얘기를 오늘 저녁 방송 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잠깐 해드릴게요. 네. 또 저기 왼쪽 끝에 있는 분들도 또 발끈하지 마시고 네, 잘 들으세요. 네. 윤석열 씨가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질 걸 알면서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저기 법무부 장관의 그 민주당 정치인들의 그 원수인 네, 한동훈 씨를 임명했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정책주들이 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거품 불었거든요. 아까 2시에 발표했는데 2시부터 바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거품 불더라고요. 난 그분들 마음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한동훈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사람 얘기 나오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네. 그 아까 TV 뉴스 보는데 평상시에는 점잖게 얘기하는 민주당 쪽 패널 분이 오늘은 막 말을 더듬더라고요. 네. 그 민주당 패널 분들 중에도 민주당 쪽 편드시는 정치 패널들 있잖아요, 그죠? 네. 보수 쪽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누구랑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말을 조리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오늘 말 더듬더라고요.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이제 그거 보면서 그래서 다 맛이 갔구나 이제. 네. 그 사람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거품 물고 말을 더듬더라니까요. 네,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리고서 저런 것 같기도 한데 네? 한동훈 씨한테 모든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왜겠어요?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만 괴롭히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수사부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니까 행정부로 간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저렇게 발끈할 일이 아닌데 아무튼 뭐가 있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그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앞으로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세력이 활동을 해요. 세력이 이제 조용히 이럴 때 쥐처럼 왜 쥐가 밥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활동을 한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하셔야 돼요? 한동훈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기 지금 정치하려고 제 방송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돈 벌려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좀 편안하게 돈 벌고 싶어서, 그죠? 네. 세력이 요럴 때 움직인다니까요. 요럴 때 아시죠? 요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한동훈이 옳다 나쁘다, 뭐 민주당 나쁘다, 뭐 보수가 더 나쁘다 됐고요. 네. 좀 있으면 나갈 대통령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세력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맞으면 자 1번 찍어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셨죠? TV 보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뭐 공부해서 뭐 하실 건데, 그죠? TV에 이제 앞으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네. 아마 여기가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아마 한동훈 씨 부인이 한 10명이라는 소리도 나올 것 같고, 네. 알고 봤더니 뭐 저기 등에도 막 눈 있고 막 네? 아주 천하의 그 썩을 사람이나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네. 진짜건 아니건 간에 아무튼 별의별 소리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런 엑셀 파일이나 하여튼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선동돼 갖고 또 넘어가서 막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주식해야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세력이 이때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세력이 움직이면은 당연히 뭔가가 어딘가에서 들었다 놨다 하겠죠. 그죠? 정치 얘기 되게 재밌게 하죠, 그죠? 은근슬쩍 이제 얘기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 신경 쓰지 마시라고.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보수건 뭐건 간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정권을 잡든 돈 없으면 힘들어요. 돈 버셔야죠. 그죠?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인플레이션도 무섭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있어요. 그거 설명할 줄 아세요? 자, 얘기 한번 더 하고 가자고요.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깔끔하게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없으면 그만 신경 쓰세요. 세력이 뭐 하는지만 쳐다보면 돼요. 아셨죠? 그죠? 네. 자, 세력이 뭐 하고 있냐면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보죠.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그죠? 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자,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잠깐 뭐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잠깐만. 개인들은 오늘 회원들한테 보여준 기사가 있었는데, 오전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개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사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보세요. 이게 4월 4일부터 4월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네. 지난주에 국내 이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뭘 많이 샀는지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자, 요겁니다.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얘기하시고요. 네. 언제냐면 4월 4일부터 4월 10일. 여기 1위가 뭐냐면 뭐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츠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냐면 반도체. 네.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주고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 3배짜리예요. 자, 이건데 자, 이거 넘어가고 자, 낮에 회원들에게 다 얘기해드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네. 여기 보시면 글로벌 X 뭐라고 막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영어를 이제 언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이걸 암호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로보트죠? 그 다음에 뭐 아티피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네, AI 뭔지 아시죠? 조로독감 말고 인공지능. 네. 로봇 인공지능 ETF를 우리나라 개인들이 해외 주식 요거 해외 ETF인데 요거를 많이 샀대요. 지난주에 순매수 순위가 7위예요. 7위. 엄청나게 많이 샀어. 1위는 반도체고. 네. 요거도 반도체. 근데 아무튼 7위가 뭐예요? 7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로봇 AI가 들어가 있어요. 왜 샀을까요? 앞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잘 갈 것 같으니까 샀겠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네. 여기 아이온큐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양자 컴퓨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이 사람들은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국내에도 로봇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일 로보틱스를 보자고. 이건 거예요. 이게 상장을 언제 했죠? 지난달 3월 18일 날 시가 깔끔하게 2만원, 종가 26,000원. 이거 그때 따상 아니었어요, 이거? 네. 아무튼 이제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갔어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누가 가고 있었어요? 유진로봇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막 갔잖아요. 3월달에. 왜 갔어요? 삼성이 로봇 사업한다고 이제.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장하자마자 뽑았다고요. 자, 고점이 언제예요? 3월 말, 그죠? 그리고 여기가 4월 초죠? 그러면 이제 승질급한 개미들은 들었다가 났죠. 이걸 뭐라고 인식해요? 눌림목.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유일로보틱스를 많이 샀을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아까 그 ETF, 로봇 AI ETF를 많이 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안 어렵죠? 네. 차트만 보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차트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제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차트 띄워놓고 설명을 하긴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네. 다른 것도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신규 상장주가 차트 갖고 매매하면은 거의 져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아직 21선도 안 나타났어요. 21선이 뭐예요?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상장하고서 아직 캔들이 20개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직 21선도 없다니까요. 있나? 있는데 내가 안 해놨나? 잠깐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열셋 열다 19개 19개 캔들이 아직 20개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21선도 없어요. 뭘 보고 할 건데요? 물론 분차트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에 분차트 매매가 잘 됩니까? 그죠? 자, 지금 이제 아까 그 ETF, 해외 ETF까지 왜 보여드렸냐면 개인들이 요즘에 돈이 투자할 만한 데가 딱히 없으니까 이쪽에 투자한 거예요. 대선주도 안 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렸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32,000원쯤에 물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23,000원. 그럼 대충 30% 정도 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30% 손실이에요. 즉 하한가인데 맞은 거고, 여기서 산 사람은 28,000원에 샀는데 지금 24,000원 정도 했으니까 4,000원 정도 빠졌죠? 그럼 얼마겠어요? 당연히 15%. 네. 많으면 20% 손실인 거예요. 여기서 샀으면 30% 손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신규 상장 차트에서는요 의지할 게 전저점밖에 없거든요. 이 전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손절 물량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보여드렸죠? 그 ETF, 해외 ETF 사람들이 이쪽 로봇 이쪽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게. 왜냐하면 삼성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로봇 관련 산업을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갈 것 같고 이쪽에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나만 하든가 아니면 소수만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쥐어박는 거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저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 안 보이세요? 왜 그런다고요? 개인들이 반도체에 돈을 많이 걸었거든요. 뭐 4차 산업,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 이건 없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긴 갈 겁니다 많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빼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랬던 로봇 테마주를 너무 빨리 사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차트만 봐서는 막 빨리 막 서둘러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렸잖아요. 지금은 좀 나중에 사면 안 될까요? 막 이랬잖아요. 그죠? 네. 왜 그랬겠어?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네. 저는 주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을 점점 더 안 만나요. 그거 아세요? 초보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람을 덜 만납니다. 그때보다 덜 만난다고. 네.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주식할 때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해로워요. 네, 해롭다니까. 네. 아무튼 참고하시면 주식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게. 네. 자, 아무튼 이제 이게 뭐였어요? 신고가를 내기는 냈는데 가짜였던 거예요. 뭐예요? 과열. 그러니까 흥분했던 거예요. 흥분. 네. 과열 또는 과호흡. 사람이 이제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헐떡거리면서 막 이렇게 호흡을 거칠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겁에 질리거나 그래도 똑같지만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충동을 억제 못하고 사신 분들은 30% 가까이 손실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의지할 게 다시요. 네. 전저점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 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타기 한 사람은 더 괴롭고 비중이 더 늘어났을 테니까. 이러고 이거 뭐라고? 이것도 들었다 놨다 심하게 했죠. 그죠? 심하게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네. 과매수, 과호흡, 과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남해화학을 볼까요? 원전 테마주 볼까요? 한신기계. 남해화학부터 보죠. 남해화학이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 자꾸 제가 요즘에 자꾸 입을 때죠, 그죠? 네. 이게 비료주 중에서 이게 제일 그 뭐예요? 그 업계 1위예요, 여기가 남해화학. 근데 잘 보세요. 앞에서 이제 러시아 전쟁 터지니까 들었다가 놓쳐. 그러다가 이제 뭐 비료 가격 뭐 올라간다고 하니 농산물 가격 올라간다고 하니까 들었다가 놓쳐. 최근에 또 들었다 놓는데 이게 뭐냐면 매물대 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소가 되새김질하듯 소가 위가 4개라면서요. 네.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네. 매물대 소화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월요일날 이 월요일 맞죠? 월요일날 네, 15%까지 급등했고 13%로 끝납니다. 보시다시피 앞에는 꼴인데 여기는 몸통이고 거래가 여기가 훨씬 더 많죠. 그럼 뭐예요? 돌파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양봉이고 여기 꼴인데 양봉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그대로 음봉 때려. 이게 옛날 이게 양음량인데 마이너스 6%짜리 음봉을 때립니다. 종가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6%로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낮에 회원들한테 이 종목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누가 보면 이게 비료주니까 왜 가는 거예요? 곡물가 급등 수혜주잖아요, 그죠? 그 누가 보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곡물가 급등 수혜주인데 곡물가 급등 왜 했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제 막 폭락하더라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이제 비료주, 사료주, 막 농업 관련주들이 막 폭락을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누가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줄 알겠다고. 누가 보면 전날 간밤에 곡물가 폭락했는 줄 알겠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전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더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화학무기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곡물가가 폭락한 게 아니라 올라갔었어요. 국제 곡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왜 떨어져요? 둘 중에 하나 가짜 아니에요?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올라온 테마주가 국제 곡물가가 하락도 안 하고 오히려 올라가는데 왜 떨어지냐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뻥이에요? 이게 뻥인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저희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딴 거 하고 있어요. 보면서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낮에. 네. 속지 마셔라. 뻥이다, 저거. 국제 곡물가 차트 쫙 이제 띄워놓고. 네. 제가 이거 전문이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어디서 사기를 쳐, 이러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6%, 7%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실 수 있어요? 네. 왜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이런 거를 그냥 하루 종일 설명하니까. 심리가 훨씬 안정되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되고. 오늘 급등하잖아요. 웃으면서 가는군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지천에 널려 있어요. 농업 관련주. 이게 음봉이 이게 여기서 급락 나오기 시작한 음봉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메꿨다니까요. 그냥 거래도 별로 없이. 그러니까 매물대 소화한다고 들었다 놨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한동훈 검사장,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청와대 그 등치 크신 분 그 옷 많다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 뉴스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죠? 막 큰 무슨 배지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얘기 요즘에 나오지도 않아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냥 기사가 쏙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런 거만 관심 갖고 있는 동안에 세력은 뭐 한다고요? 개인들이 거기에 다 관심이 팔려 있는 거예요.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샀대? 하는데 그 사이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눈치채면은 음봉 때리고 그러면서 쓱 올려놓는 거예요. 이 음봉이 굉장히 매물대가 심한 음봉인데 가볍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비료업계 1위라니까요.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남해화학이 여기 16,000원인데 16,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6,000원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 돌파해서 제끼면 2018년도 판문점 평화회담 쇼할 때 그때 여기 2만원대거든요. 여기까지 갈 거고 승질난 김에 더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52주가 아니고 이거는 몇 년 만에 이제 신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때서야
개인들이 좀 관심을 갖겠죠. 후발주자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그 종목들은 상한가 날아갈 거고, 비료주건 사료주건 뭐 농기계건 뭐건 간에 자 계속 그러잖아요. 곡물가는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라면 값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빵 값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 본 적 있냐고요? 올리면 끝이지. 그죠? 안 내려온다니까요. 네. 그게 여기 호재인 거예요. 남해화학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러실 수 있는데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늦었죠. 그죠? 네. 우리 회원들한테는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네. 보여준 건 아닙니다. 네. 오늘 딴 거 갖고 있다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음봉 때리면서 누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요즘에 방산주 좋게 얘기했죠. 어젠가? 네. 막 방산주 막 급락하잖아요. 스페코. 네. 어제 스페코가 막 올라가다가 폭락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11%까지 빠졌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페코가 방산주 중에서 지금 제일 좀 그래도 잘 치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휴니드도 괜찮고 뭐 빅텍이나 화일담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스페코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혼자서 11%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들이 놀래갖고 같이 빠진 거예요. 거기 이만큼은 아닌데 좀 빠졌다니까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제 이 스페코가 빠질 때 뉴스가 나왔어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이 스페코가 급락하기 전에, 장 열리기 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동해상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링컨호가 들어왔다고. 그게 뭘 뜻하는 건 줄 아세요? 네.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서해 쪽에 쏩니까? 아니면 동해다 쏩니까? 남해다 쏩니까? 동해다 쏘죠. 근데 거기 항공모함이 많이 있네, 거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그럼 북한이 거기다 함부로 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되신 분들은 자,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잘 하시려면 정치, 외교, 문화, 뭐 이게 별의별 걸 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쏘는 거 아니에요. 자, 4월 13일이죠, 지금. 봄 되면은 뭐예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해야 돼요.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예? 그죠? 네.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기 누구예요? 바이든 그 사람이 저기 4월 달에 5월 달에 저기 일본에서 그 쿼드 그 회담이 있는데,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 들렸다가 우리나라 올 것 같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제 북한이 힘들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난리를 치겠어요? 아주 난리를 치겠죠. 우리 오라버니 욕한다고 또 김여정이 또 막 고개 들고서 막 남조선 가만 안 둔다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여정이 고개 쳐들고 난리를 치면 방산주가 폭등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네. 요즘에 김정은은 특별한 말 안 해요. 동생이 대신해요. 응? 우리 오라버니 욕했다고 막 네. 생난리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세상에 삶은 소대가리가 뭡니까? 네. 근데 또 그 소리 듣고 또 가만히 있어. 또. 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응?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지만,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원수를 갖다가,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김여정 입을 잘 보셔야 돼요. 방산주 관심 있는 분들 김여정 입을 그냥 보세요. 웃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들어왔으면 상한가가 현찰을 판에 거꾸로 음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들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거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는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다 해드렸거든요. 이게 키 맞추는 거예요. 네. 뭐랑 키를 맞췄는지 모르시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키 맞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키 맞추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뭐랑 키를 맞추는지 모르시니까 이제 저기 할 수 있는데, 많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양봉 나와야 되는데 음봉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쓰대요. 당황스럽다, 당혹스럽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침 8시에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들어왔다. 와, 이제 북한 미사일도 못 쏘네? 난리 나겠네? 급등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음봉 맞는 거예요. 옆에 이제 빅텍이 서 있다가, 그죠? 네, 빅텍 보이죠? 옆에다 같이 맞은 거예요. 마이너스 5%, 네, 절반 정도, 네, 같이 맞은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네.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투매 나오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니까. 네. 무서워서 사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네. 아무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형주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개별주 테마주는 자기들끼리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스페코 운봉 맞은 게 나쁜 게 아니란 소리예요. 결국은. 한신기계 종목 진단은 이거 안 할 겁니다. 저번에 서정기전처럼. 서정기전도 종목 진단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게 뭐예요? 원전 테마주죠. 원전 테마주들 고점이 3월 25일 전후입니다. 여기까지가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뭐 그 종목들의 다 고점이 여기였어요. 근데 한신기계가 저도 여기를 끝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양봉이 하나, 그 다음에 상한가는 아니고 양봉이 두 개가 더 나오더라 이거예요. 9,000원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10,000원을 돌파하더니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13,000원 근처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또 뭐 큰일 터지겠구나 또 이거.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신기가 더 간 거예요. 왜 갔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신기계 이것도 이제 들었다 놨다 한 거 아닙니까? 들었다 놨다가 여기 당겨서 보시면 돼요. 들었다 놨다는 거 이거 판독 잘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남들이 옆에 돌리고 있는데 혼자서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계속 그러잖아요. 혼자서 남들 다 한 거는 원전 테마주 다 한 거는 혼자서 했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장님 마음속에 시커먼 마음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이게 저기 시간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하한가 갔죠. 네. 하한가도 마이너스 10%까지만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1%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시간에 하한가 갔어요. 네. 희한한 기록이죠, 그죠? 네. 하한가를 왜 갔냐면 사장님이 자사주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사주를 왜 팔았냐? 부동산 살라고. 나오잖아요, 공시. 토지 및 건물, 그죠? 네. 대충 92억 원. 자사주를 얼마 판다 그랬냐면 180억.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올려준 주식을 팔아서 이게 뭐냐면 이제 자사주 판다는 얘기입니다. 자사주 팔아가지고 살 거다, 뭐 그 얘기인데. 뭐 한 거예요? 자사주 180억 팔아가지고 땅하고 건물 산 겁니다. 주주들의 희생으로 산 거죠. 뭐예요? 사장님한테 당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욕하지 마세요. 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이상은 과열이었다니까.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거 들고 있다가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비싼 술 한잔 먹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을 잘 추스리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3,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왔으면 말도 안 거죠. 이걸 여기서 왜 들어가 이거를. 그죠? 사장님이 자꾸 자사주 팔고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그 팔아갖고 땅 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 놨다는 건 뭐예요? 나쁜 의도가 있다는 거다. 개인들을 물리게 하려고. 그죠? 이랬던 거고, 그 다음에 벌써 50분이네요. 철강주 있죠? 어제 보면은 뭐 하이스틸, 문배철강 이런 거 어제 시간에서 급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왠지 들었다 놨다는 모양새가, 그죠? 그 남해화학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철강주가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론한테 속고 있는 거 제가 쉽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뉴스 보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안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안 좋을 거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 그 소리가 다 멍멍이 소리예요. 멍멍이 소리. 표현이 좀 순화했습니다. 막 진짜 쌍욕하고 싶어 진짜.
이런 얘기할 때는 진짜 막 저도 막 속에서 막 욕이 막 올라와요. 목구멍까지. 네. 순화해서 멍멍이 소리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철강주들이 시세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주식은 선행지표인데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지면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경기 민감주거든요. 경기 둔감주가 아니라 경기 아주 민감한 종목들이라고요. 주식시장은 선행지표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면 철강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차트가 박살이 나서 진짜 피죽도 한번 못 먹은 것처럼 이러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에프킬라 맞은 모기처럼 땅에 떨어져서 떨고 있어야 돼요. 주가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스틸이 떠서 안 내려와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안 내려오잖아요. 철강주 몇 개, 철강주 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거 꽤 있으니까 보시라니까. 문배처럼 떠갖고 안 내려와요. 요즘에 지수 투매나하고 개인들만 던졌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세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라고요? 경제 안 좋다고? 자 보세요. 이게 미국 주식 중에 X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나이티드 스틸. 최근 이게 신고가 내놓고 미국 철강주라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주 중에 하나인데 안 내려와요. 하이스틸이랑 문배철강이랑 차트가 왠지 닮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포스코는 뭐 공매도다 이것저것 뭐 그냥 그래서 기관이 하도 팔아 그러는 거고. 네. 이게 미국 대표하는 철강 회사 중에 하나라니까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틸. 옛날 그 철강 카네기 뭐 그 회사가 여기잖아요. 안 내려온다니까요. 에이 이거 하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기 누구야? 알코아라고 전 세계 1위 알루미늄 회사 안 내려오는데요? 경제가 안 좋다면서요. 안 좋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만 좀 속으시라니까요. 경제가 안 좋으면 이 경기 민감주도 어떻게 이렇게 떠 있습니까? 신고가 나야 되는데. 조정을 끝내고 상승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입어 죽겠어요 그냥 볼 때마다. 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천연가스 계속 올라가 신고가 났다니까 여기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2008년도 이후로 신고가예요. 여기 이후로 신고가라요. 2008년도 이후로.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급등하는 걸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데 천연가스 올라가는 거 이걸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거 신고가 날 겁니다 그 소리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GS 있죠. 이게 그 제가 얘기하고서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급등했잖아요. 이 차트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같이 갔던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기타 등등등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러시아 문제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 붙은 거예요. 에너지 패권, 식량 패권, 뭐 달러 패권 이거 붙은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이 쉽게 끝나겠어요? 계속 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 이슈는 금방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잘 활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짜란 말도 아깝다. 왼수들이다 그런 거예요. 도망갈 때 혼자 가면 되는데 네. 시끄럽게 하고 가요. 네. 그래 보면 그죠? 네.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물린 사람도 많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자꾸 농업주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서 보니까 시간에서 TYM이라고 이게 농기계 회사인데 여기 시간에서 6% 올랐더라고요. 6%. 여기 누보라고 있죠. 요거 비료주 5% 올라와 있고. 자, 잘 보세요. 누보는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떠 있어요. 끝난 건 아닌데 아무튼 많이 떠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건. 시간에서 한 5% 올랐고 아까 TYM이라고 요것도 올랐다 그랬죠. 이게 농기계 회사거든요. 동양물산이라고. 네. 컴바인 만들고 뭐 이항기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저기 전고점 매물대에 거의 걸렸는데 안 떨어지고 버텨요. 근데 이거 말고 저기 대구 쪽에 아세아텍이라고 본사가 그쪽에 있을 거예요. 아세아텍이라고 이게 농기계 회사예요. 뭐 승용관리기나 뭐 하여튼 뭐 과수원에 농약 주는 게 SS기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만들고 막 그래요.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보시면 차트가 살아있죠. 요즘에 투매 나오고 막 다 빠졌는데 이건 안 빠지고 버티잖아요. 네. 농기계, 비료, 사료 뭐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수급이 좋은 종목. 들었다 놨다 보이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느냐? 테마주를 하시려면은 들어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디어. 어디 뜨거운데 디어 따는 게 아니고 존 디어라고 농기계에서 큰 회사 있어요. 미국에. 거기 컴바인 하나에 몇 억씩 하고 막 그래요. 미국은 땅이 크니까 컴바인 있죠. 그 뭐 탈곡해서 수확하는 거 그거. 네. 몇 억씩 해요. 네. 비싼 거 사면은 그 열쇠 줄 때 금이죠 금. 열쇠가 금으로 돼 있다니까. 컴바인 너 이제 거기다가 이제 키 넣어서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금으로 된 거 줍니다. 네. 고객님 안전운전 하시라고 네. 돈 많이 버시라고 금으로 된 거 줘요. 그 정도로 고가 이게 많이 만들거든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거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제 농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 돌파하고 신고가나 있습니다. 어째 TYM이랑 아시아텍이랑 차트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TYM보다 먼저 한 게 누구예요? 대동이잖아요. 대동농기계. 이것도 신고가 내놓고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습게 볼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러시아 전쟁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전 세계 대표하는 업종 이것들이 이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마주지만 단기로 봐도 되고 정말 자신 있으면 중장기로 가도 된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동훈 검사 저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인가? 김정숙 저 사람 몸도 큰데 저기 뭐야 옷을 저렇게 했네. 아니 뭐 어떤 사람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분도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거기에 신경 팔 때가 아니라니까. 미국 조종 오는 거 아니야? 조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네? 신고가라고 있는 걸 보질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까 존 디어 같은 회사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맨날 그냥 대동하고 아세아텍 이런 거 TYM 보면서 5일선, 21선, 전고점 매물대 맨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정작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국제 곡물가, 그 다음에 대표하는 회사, 그 나라의 정책 이걸 보면서 테마주를 뽑고 매수 매도 사인을 내야 되는데 그냥 맨날 5일선 뭐 그것도 모르면 이제 감으로 그냥 분차트 보고서 매매하고 그러니까 맨날 조금 벌고 많이 읽고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은 정치 뉴스나 이런 거에 신경 팔 때가 아닙니다. 남의 집에 뭐 애가 둘이건 셋이건 부인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네. 세금을 냈건 안 냈건 네. 지금은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요. 들었다 놨다 하는 수급이 좋은 종목이 왜 들었다 놨다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서 돈 벌 궁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앞으로 뉴스 좀 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거품 물었어요. 네. 거품 물 수밖에요. 네. 아무튼 거품 물었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일부러 근데 제가 보니까 일부러 거품 물기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윤석열 씨 쪽에서 일부러 거품 물기 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양쪽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리 싸움을 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그거 너무 신경 쓰시다가 주식할 때 해놓으니까 자꾸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또 이렇게 보면 재미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참고하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했는데 도움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도움 되셨어요? 네. 아무튼 오늘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체라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죠? 네, 농기계에서 저런 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떠 있는 해외에도 떠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떠 있잖아요,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수혜주가 사실은 중장기로도 매력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자꾸 한 2주 넘게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정책주가 딱 쉬는 타이밍에 바로 이 얘기로 들어가죠. 돈이 여기 있으니까. 돈 버시라고. 네. 그래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네.
여기 유튜브 쪽에는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내일은 이제 목요일이죠. 내일은 아마 그 요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게 있을 겁니다. 시간에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더 움직일 텐데 이제 계속 앞으로 체크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김 실장님 오늘 반도체하고 조선 그 다음에 주류, 철강주 여기서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네.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게 얘기하고 김 실장님은 세세하게 종목을 얘기해 주세요. 종목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꼭 보세요. 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테마주도 잘하시고 크게 잘 보세요. 이건도.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혼자서 방황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장이 아닙니다. 네. 회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